저는 사실 그리고 NC가 하는 짓이 너무 너무 유저를 보고 시작 전 위 영상을 보신 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이게 저희가 언제 만났었죠? 작년 한 8월, 9월쯤이었나? 네,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에어드네 홈 사건이 생기면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후회도 돼요. 제가 그 당시에 계급 발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위를 만들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굳이 그거 왜 하냐? 너 NC 같은 큰 기업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이길 생각으로 하냐? 약간 조롱 섞인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사실 그 에어드네 홈 사건 딱 보자마자 이걸 수성해봐야겠다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원고 우리 쪽 의뢰인이죠 지금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한 그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건 사실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거보다는 항상 저는 도대체 게임 아이템은 누구 거냐 이게 항상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이게 의미 있는 법률적인 그 이슈고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왔었거든요. 사실 리니지라는 게임이 그 MMORPG 게임 중에서 가장 현질 유도가 심한 게임인데 그 게임 아이템 가격이 뭐 1억, 2억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이 에어딘의 혼이라는 아이템도 당시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8천만 원, 9천만 원 엄청나게 고액의 아이템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현질도 많이 하고 게임 아이템에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고 단지 이용권밖에 없다라는 그게 사실 저는 항상 뭔가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소송을 통해서 한번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과 관련된 그 쟁점을 한번 만들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게 저의 이제 욕구였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인간으로서 좀 후회도 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러긴 한데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은 사실 이제 법원법인 SLB 세 분의 변호사님들이 그때 선뜻 도와준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천군만마다는 정말 기쁨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소장을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검토도 해주시고 많은 부분을 또 정리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소장을 작년 한 8월 9월경에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NC 쪽에서 한 11월 말쯤에 지금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주요 이제 답변서의 요지가 전부 이제 저희 주장을 이제 부인한 취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알 수 있게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도 30대 남성들로서 사실 어렸을 적부터 게임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 대기업으로서의 소비자들에 대한 횡포 아닌 횡포라든지 그런 행태들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리니지를 플레이하셨던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걸 보고 전원성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게임 회사가 유저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했을 때 게임사가 부당하게 제재를 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걸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누가 잘못했다 게임사 너네가 고객한테 글 쓰면 안 됐다 이런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판결도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반드시 이긴다 이런 느낌은 저희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뭐 설령 뭐 결과가 잘 안 좋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새로운 법리를 설치해 그렇죠. 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유저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공익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돈보다는 지금 문제되는 법률관계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경신련 이런 시민단체들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게임이나 이런 소송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소송의 목적이 항상 꼭 이기기 위한 소송만 있는 게 아니고 게임사가 약관에 근거해서 유저를 규제할 때 과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유저들은 어떻게 다툴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게임 아이템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저는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취지에서 다투는 건데 저는 사실 그리고 NC가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너무 유저를 이렇게 호구로 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유저들을 농락하고 하는 게 정말 역겹고 꼴보기 싫었는데 지금 알아서 쥐들이 뭐 국가가 떨어지고 있던데 지금 얼마나 그리고 게다가 지금
NC소프트에서 변호인을 율촌을 선임했단 말이에요. 율촌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영상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인 율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수의 액대 범위에 속한 굉장히 큰 회사고요. 기업 소송이나 기업 자문을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NC가 작정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호성 변호사님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와 맞서 싸우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그 율촌한테 일을 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소송을 걸고 있어서 NC가 율촌한테 법무 비용을 지출하는. 이제 패소를 하면 그 부담이 이제 저한테 사이가 이런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김강선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반론하고 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에어딘의 폰 사건은 NC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에서 김강선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벤트가 열렸고 고가 아이템이 떨어졌는데 우리 원고가 그거를 우연히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먹튀했다, 약관 위반이니까 제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NC가 그 얘기를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먹튀를 했던 그 원고의 계정을 정지를 시키고 아이템을 강제로 회수를 해버린 거죠. 그게 딱 이제 사실관계야. 이 사실관계 속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주장을 했었죠. 얘네들이 NC가 규제를 하면서 그 들었던 약관의 내용 중에 혈맹레이드 내에서 사전합의 위반해서 아이템을 획득을 한 경우에는 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그 원고가 합의를 깨고 아이템을 먹튀를 했으니까 돌려준 게 정당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 합의가 없었고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지금 사전 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걸 다 하려면 사실 너무 재미가 없고, 또 오래 보고 있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그 소장 자체를 저희가 개인정보도 들어있고 또 당사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주장의 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 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시청자분들 알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소장에서 현출했던 내용은 이게 이벤트성 사냥이지 과연 통상의 혈맹 레이드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 또 아이템 분배에 관해서 사전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율촌은 무슨 소리냐, 혈맹 레이드가 맞고 사전합의도 존재했다라고 하면서 그 NC소프트에서 제공한 고객 간의 채팅 로그를 증거 방법으로 제출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사전합의라는 게 사실 저쪽에서는 무슨 군주들끼리 얘기한 거를 사전합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원고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이랑 그럼 이거 먹으면은 분배해줄게 라고 직접적으로 하면 사실도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당한 거고, 왜냐면 원고 입장에서는 혈맹이 여러 개 있잖아요. 게임 이벤트에 참여했던 여러 개의 혈맹도 있었고, 혈맹의 군주들끼리 지들이 뭔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원고 입장에서는 여러 혈맹원 중에 일부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분들랑 야 이거 내가 만약 먹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해갖고 나누자, 이렇게 합의한 거 없거든요. 사실 군주들끼리 만약 합의가 있었다 치더라도 군주들끼리 얘기한 걸 가지고 마치 그 약관상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복귀하고 있는 걸로밖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사실 첫 번째 쟁점인 거고.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상으로는 사전 합의에 위배해서 부당한 이득이라는 걸 취해야 이제 제재 기준에 맞거든요. 과연 우리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에오딘의 혼이라는 거는 거래가 불가능한 재료 아이템일 뿐이잖아요. 그 아이템을 갖고 있었던 그 사실만으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의뢰인이 취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던 거죠. 율촌은 그에 대해서 에오딘의 혼이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완성템으로 이제 소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를 봐야 된다, 이건데, 그러면은 과연 부당한 이득이 현실화가 돼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약관이란 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짠 다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쓴다, 이런 일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은 늘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고, 국가는 약관 규제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너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를 보고 있습니다. 레이드 악용 우리의 제재에 근거가 된 이런 약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전 합의 또는 부당한 이득, 이런 좀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해서 저희 원고를 제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NC 측 율촌에서는 NC소프트가 이용 약관을 만드는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게임사들에게 제공한 표준 약관 그 조항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약관이 전부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축해버렸습니다. 지금 NC소프트를 비롯한 많은 게임사들의 이용 약관으로 유저들에게는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너네들은 그게 네게 아니야. 이거는 저작권으로서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너네는 단지 이 게임을 돈 주고 이용할 권리만 있어. 이렇게 다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오딘의 혼이라는 아이템도 보면은 내가 아이템에 대해서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템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은 인벤토리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사실 채권자로서 이거를 처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NC 소프트를 비롯한 여러 게임사들이 귀속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서 거래를 불가능하게 설정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리니지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과연 나의 그 게임 아이템에 대한 이용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불릴 려져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에오딘의 혼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한 순간 내가 귀속되어 있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소유권에 준하는 이용권을 획득을 하고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그걸 막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회수를 당한 기반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부당하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지금 소송에서 주장한 거죠. 사실 이 민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계약이 상당 부분 약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락을 하고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나 현실에서 그런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용자들은 이 약관에 대해서 다퉈본 적이 거의 없다. 사실 그런 절차도 제대로 없고.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말 못해주지.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공정위가 행정기관으로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거나 했을 때, 특히 이 게임 산업 영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한 그 주장이 아주 전면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제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왜냐면은 게임 유저들이 너무 이 의식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게임사한테 돈 주고 현질한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게임 하다가 그 게임사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서버 종료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이 논리나 이 문제가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들에 있어서 그럼 기존에 현질하고 계정이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던 그 유저들의 권리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이 문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게임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 수익이 안 나면 서비스를 종료를 해버리고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도 약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주고 내가 이만큼의 스펙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 당시에는 최종 스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게임사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고, 그러면 다시 그만큼의 스펙을 곱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그 이상의 돈을 투입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서버 종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하위 아이템으로 만드는 그 업데이트 하나하나가 전부 그 이 아이템에 대한 유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순간 전부 다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야 되고, 내가 투입한 돈의 가치도 그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그렇죠. 있다는 게 마치 게임사가 이 게임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어떤 신처럼 분류를 신인 하면서,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약관에 따라 제재를 한 부분도 이제 신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율촌이 이제 답변한 내용들만 봐도 너는 그런 취지로 악용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야 라고 굉장히 넘겨지는 듯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약관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걸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런 소송들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유저들은 그 약관에 동의를 하시면 게임 접속을 못 하는데 그거 도대체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한 놈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예전에는 게임 아이템 자체를 재산적 가치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게임 아이템 사기치면 다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다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솔직히 게임사들이 너무너무 지네들 마음대로 게임을 운영을 하고, 최근에 그 박민주당 사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범죄고 그 정도는 거의 전 라고 보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런 한 소송이 이 정도의 쟁점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디테일하게 다 가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쟁점들이 지금 있는 상태지만 이걸 유튜브 영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약간 이런 취지에서 게임사 NC소프트라는 대기업이 만든 리니지 게임의 약관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제 주장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앞으로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변론기 지정을 하면은 변론기일이 잡혀서 이제 상대층 변호사도 이제 법정이 나오고 저희도 법정이 나와가지고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판사님 앞에서 몇 번의 공방을 거친 후에 결국에는 이 사건이 결국 에오딘의 혼을 줘라 마라 하는 판결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재판이 열릴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릴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또 첫 재판이 열리면은 그 재판도 같이 출석해가지고 물론 시간 되시는 분들 이 소송을 돈 받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열정을 쏟아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고 시간 되시면 같이 재판 출석해가지고 상대방 쪽에서 이제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같이 점심도 먹고 또 이렇게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떤 주장을 해볼지 그렇게 해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해서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그 소송을 잘 진행을 해볼 테고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씩 변호사님들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왕 오신 김에 그 범법인 SLB를 제가 홍보를 좀 해주려고요. 왜 홍보를 해줘야 되냐? 아니 제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도 이거 부당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돈도 안 받고 소송하는 거긴 하지만 변호사님 세 분 같은 경우는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뭘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유튜브 홍보라도 좀 해주는 게 범법인 SLB 세 분의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소송에 미치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요새 주로 어떤 컨텐츠 올리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바빠가지고 네, 영상을 거의 못 올린 지가 몇 달 된 것 같은데 아, 지금 접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해야죠. 접은 건 아니죠. 주로는 이제 저희가 수행하는 사건들에 대한 뭐 얘기나 아니면은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법적인 내용들. 요새 주로 무슨 사건 많이 하세요? 저희는 형사 이혼 중소기업자명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 같은 것도 좀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고 그 중소기업들, 기업자문 같은 거 네, 민사소송도 많이 하실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활동하시는 지역이 동탄 쪽이시잖아요. 네. 제 채널 구독자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누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의 제가 이런 일을 하진 않는데 진짜 고마워서 제 진심으로 하는 거니까 동탄에 계시니까 사무실 동탄역 근처에 계시죠? 네 맞아요. 동탄에 계시는 혹시 남편이 바람핀다, 와이프가 바람핀다, 이혼해야 돼 그런 분 있으면 법무부 SLB로 이렇게 좀 찾아가시고 또 거기에 보면 동탄에도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 한 100억 이상 나오고 그런 분들은 자문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SLB 한번 문의를 해주시고 여기 무죄 메이커. 우리나라 형사건 무죄율이 10%가 안 되잖아요. 네. 무죄를 받는 게 사람들이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죠. 검사가 유죄가 거의 될 것들만 기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분들이 그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천 변호사님처럼 저희 사무실에서도 피해자 대리를 해서 사건 진행, 고소 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이 소송에 미치다인 이유가 저희 셋 다 뭐 법률구조공단에서 보면은 동안이기도 했고 나왔을 때 약간 송무 위주의 회사에서 다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송무를 많이 해봐서 정말 미쳐버렸다 그런 의미기도 한데 뭐 아시겠지만 이 송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나중에 한풀이도 사실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승패를 다 떠나서. 그래서 정말 한이 없도록 진행을 하자는 게 저희가 또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원혼을 달래줄 것이 필요하다. 이러시면 또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면 그러면은 이제 또 의뢰인들 얘기를 잘 들어주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 또 경청의 기재이기 때문에 제가 재판에 다녀올게요 하고서 가고 몇 시간 뒤에 돌아왔는데도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닌데 사실 이제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저 말고는 그런 얘기를 이제 털어놓을 데가 없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라도 들어드려야 되는 얘기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세 분의 변호사님이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아직 업무가 바쁘시고 편집자가 없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유튜브 영상은 자주는 못 올리신 것 같은데 이제 또 이분들 다 관찰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에서 이분들은 뭘 하면 재밌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줬으니 저도 좀 도와주고 싶어요. 늦은 시간까지 이거 촬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약간 앞으로 범범의 SLB 잘 되셔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